안녕하세요, 유세윤입니다. 오늘은 대단히 특별하지는 않지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직장생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꼭 직장생활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제 사회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자영업을 하거나 어떤 그 오너라도 이제 같이 이렇게 고용해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, 그리고 내가 직장 상사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특징, 이런 어떤 특징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이랑 일하고 싶으세요?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든 아니면 직장 생활이든 간에 말이죠.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유난히 뭐 굉장히 유능한 어떤 그런 사람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능력과 비례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일을 못하는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지만, 일을 잘하더라도 그 일 잘하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장점들이 있어야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.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회사에 있으면서 다른 팀의 어떤 동료를 보고도 저 사람이랑은 언제 한번 이렇게 같은 이제 팀으로 일해보고 싶다.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특히 팀장,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딴 팀에 있는 그런 직원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쓰고 싶다. 이제 같이 우리 팀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꼭 그렇게 눈에 띄는 직원들이 있죠. 그런 직원들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?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을 지금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건요.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오너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직장인이든 간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.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된다는 뜻이고, 사람들한테 호감 있는 어떤 이미지를 준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잘못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예요. 이게 가장 첫 번째인데 가장 어렵습니다, 사실. 여러분들 그냥 봐도 그렇잖아요. 뭐 정치권이나 어떤 뭐 언론이나 어디에서건 내 책임입니다,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보셨나요?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. 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. 저의 잘못이었습니다. 라고 고백하는 어떤 그런 임원 아니면 이제 그 간부들이 별로 없죠, 사실. 어떻게든지 딴 쪽으로 이제 책임을 전가하거나, 딴 쪽에 비난하거나, 아니면 뭐 누구한테라도 책임을 떠넘기기.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책임을 회피한다. 이런 거에 대단한 달인들이 돼 있습니다. 어디건 뭐 국가를 받으려도 정치, 사회, 경제, 어떤 문화 쪽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막 그 고위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책임 안 지고 이렇게 요리조리 그야말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 너무 처음부터 얘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,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어떤 건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, 여러분.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굉장히 길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책임이 아니냐 하는 사람의 맨 마지막이 과연 그렇게 영화로운가, 명예스러운가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굉장히 잘 나가다가도 자기 책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 발에 이제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처럼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가장 어떤 첫 번째 원칙을 내 잘못은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갖는다.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짧은 게 아니라 굉장히 길거든요. 결국에 마지막까지 성공하기 위해서, 성공의 완주를 위해서는 어떤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,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부터도 강의 준비를 하면서 맞아,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지고 솔직한 어떤 이런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.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. 왜 이제 회사에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, 제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없고, 이제 특히 실무자를 이제 희생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죠. 위에 이제 간부들이 저희 김 과장이 아직 부족해서요,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죄송한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김 과장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. 그런 사람들은 신뢰를 잃습니다.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변명하고 막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면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. 저 사람 굉장히 막 변명하는구나, 핑계 대고 있구나, 자기 책임 인정 안 하는구나, 다 알고 있습니다, 주변에서. 그런데 그냥 단지 말을 안 할 뿐인 거죠. 그러니까 누구든 일하면서 실수하지 않겠어요. 다 실수하고. 그런데 정말
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무자인데 뭔가 이제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. 그래갖고 이제 내 책임이라는 거를 직장 상사한테 가서 이만저만 해서 이제 제 실수로 이렇게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먼저 얘기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. 이 3단계 보고를 항상 지키고 있으면 물론 잘못해서 이제 뭐 혼나거나 이제 뭔가 이제 페널티가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가장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특히 리더들 같은 경우 이제 부하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내가 잘못한 것 또 내가 잘못한 것 부하 직원이 잘못한 것 또 내가 잘못한 것 이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주변에다 항상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사실 결국에 장기적으로 볼 때 승리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 실무자만 됐다 그냥 쪼고 그냥 욕하고 뭐 블레임하고 이럴 게 아니라 자기가 방향을 설정해주고 자기가 방법을 제시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어떻게 좀 해봐 막 이러면서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리더들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죠. 혹시 내가 리더로서 아랫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나 이런 걸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는 것도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. 윗사람들이 야단치면 이제 김 과장이 뭔가 잘못했어요. 근데 이제 와서 임원이 와서 김 과장 이래가지고 막 야단치면 옆에서 이제 그 김 과장의 직속 상관인 김 팀장이 듣고서 같이 아유 죄송합니다. 제가 나중에 다시 야단치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그 직장 상사 굉장히 찌질해 보이죠. 제가 잘못한 겁니다. 제가 이제 이만저만한 거를 이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뭐 김 과장도 이제 제가 다시 수정시키겠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. 라고 야단치는 직장 상사 앞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직장 상사는 후배들의 어떤 신뢰를 얻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 상사는 결국에 신뢰를 잃고 이렇게 사이클도 길지 못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원칙을 지키는 공정함이에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칙주의자야 꽉 막혔어 답답해 이러면서도 그 사람 신뢰합니다. 결국에는 그러니까 유도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. 유도리가 없다고.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유도리 없는 사람이 신뢰받고요. 그리고 공정성이나 원칙에 의심할 바가 없다. 저 사람은. 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대단한 강점입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에 이제 샘플을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갖다가 이런 거 이제 납품하고 싶습니다라고 샘플을 갖다 주면 그걸 순서대로 이제 컨펌 받고 검토하고 이제 이런 부서가 있다고 치자고요.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김대리 우리 저기 좀 아는 사이니까 내 거 이제 먼저 좀 해줘. 어떻게 좀 내 거 좀 먼저 해주면 안 될까? 이러면은 알았어요. 사장님 거 이번에만 먼저 해드릴게요. 라는 사람이 있고 이거 들어온 순서대로 해서 사장님 거는 죄송한데 다음 달에 검토 몇 월 며칠쯤 검토가 들어갈 거고 결과는 언제 나올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. 라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장기적으로 유리할 거냐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만약에 사장님 거만 빨리 해드릴게요. 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,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와서 또 뭐 해달라고 했을 때, 굉장히 이제 혹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러면, 저 김대리가 자기 잘 아는 사람 거 미리 해주느라고 내 거 또 이렇게 밀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엔 고마웠는데 결국에 그의 어떤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이가 깨지고 의심을 삽니다. 그런데 처음엔 이렇게 안 됩니다. 이렇게 사람 진짜 빡빡하네 라는 소리를 들어서 서운할지언정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원칙이라는 거를 제시해 놓고 나면 그래도 저 사람이 틀림없는 사람이야. 늦어진다 한들 순서대로 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 그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, 믿을 만한 거래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유료로 하는 어떤 그런 광고가 북 리뷰가 있어요.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무료로 하다가 이게 너무 이제 요청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유료로 전화했습니다. 저도. 제작비 문제도 있고 이래서. 그랬는데 유료로 전환하고 나서도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. 독자들한테 소개해서 대단히 진짜 감탄하고 박수 칠 만큼 정말 정말 좋은 책, 우리 채널에 정말 맞는 책, 어떤 그런 색깔들을 유지하는 책만 소개해요. 유료든 무료든 간에.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통해서 이거 좀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오는 분들은 정말 제가 이제 그분의 막 이렇게 부탁하는 거 면을
안 서는 거 알지만 단호하게 거부합니다. 결국에 길게 보면 그게 저한테 더 유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나중이라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. 근데 다른 어떤 뭐 PPL 상품이나 이런 거 채널에 맞지 않는 걸 막 집어넣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유튜브 뿐이겠어요?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원칙을 지킨다. 그리고 지금 서운하더라도 지금 이제 나한테 부탁해서 거절당해 서운하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또 알면 결국 나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할 거다. 이 원칙은 정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볼까요?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거.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. 왜 일단 말로 그거는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정말 해봐 이러면은 제가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딱 빠져나가는 그런 직장인들 있죠. 그러니까 말로는 막 뭘 못하겠어요. 막 오만 걸 다 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일단 말수를 줄이고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합니다. 저부터도 회사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훨씬 선호했던 것 같아요. 옆 팀에서 이제 뭔가 이제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왜 보고 있으면 이제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요. 그런데 그거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말로만 막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그쪽을 막 비난하는 걸로 참 수준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비웃는 것처럼 얘기해준 어떤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들이죠.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? 만약에 이제 우리 팀이건 아니면 옆 팀이건 간에 뭔가 이제 내가 경험해서 실패했던 부분들을 지금 다시 반복하려고 그러는 걸 봤다 이거예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에 무슨 이제 상품을 구성을 해서 케이크랑 어떤 상품이랑 패키지로 판매하는 거를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막 기획을 한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내가 전 회사에서 지금 이제 경력 이직해 와서 딴 회사인데 전 회사에서 그걸 했다가 깨졌단 말이에요.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케이크를 굉장히 소비자들은 이제 자기 취향대로 사고 싶어 하지 그걸 패키지로 묶어서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. 라거나 아니면 뭐 곰인형이랑 같이 패키지 했는데 요즘 막 곰인형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거 옛날만큼 낭만 없어서 그런 거 젊은 연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. 라든가 내가 이제 실패를 경험한 어떤 그런 분석표가 있잖아요. 그러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은 그거 안 돼요 라든지 그냥 보고 무시하든지 이런 게 아니라 행동이 앞선다는 거는 그런 근거를 들이대는 거예요. 자, 이거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? 제가 이제 지금 기획하시는 거 예전에 해봤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잘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안 된 이유 그 다음에 고객들 반응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참고하십시오. 이렇게 주는 게 이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.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 말로 훈수 두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액션을 표하는 거 이거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전에 이제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많이 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.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거를 그냥 너도 한번 실패해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했던 정말 쓰라린 그런 실패의 과거를 다 데이터로 전해주면서 참고하세요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고맙죠. 후자인 경우에는. 남의 팀이라도 어쨌든 뭐 선배든 후배든 간에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과 함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.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요. 자, 마지막으로 볼까요? 소통과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. 이거는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일하는 데는 이제 여러 스타일들이 있어요. 일단 말이 없는 사람들. 그러니까 말하면 꼭 세금 붙는 줄 알고 입 딱 다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금요일까지 해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금요일 되기 전까지 혼자서만 해가 금요일날 딱 들이미는 그런 뭐 보고서든지 뭐든지 결과물을 들이미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직원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. 중간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. 이런 사례도 넣었습니다.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게 골조가 지금 이렇습니다. 라고 중간중간 보고하는 부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. 직장 상사들은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. 마감에서 왜 그게 해야 되냐면 마감일 자 금요일까지 해와. 그래서 금요일날 딱 봤을 때
내가 의도했던 거랑 영판 다르게 해올 수가 있어요.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. 그러면 아 진짜 이 친구랑 참 일 못하겠다. 정말 같이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. 직장 상사를. 그건 굉장히 본인한테 마이너스인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면 중간에 보고하고 소통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. 이래도 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해결할 겁니다. 다시 확인하고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그런 사고 보고를 직장 상사가 담당자가 아닌 딴 사람한테 들었단 말이에요. 지금 팀장님 저기 그 매장에 사고 났다는 거 들었어요? 이렇게 딴 팀한테서 들으면 완전 또 팀장께 확 도는 거잖아요. 그러면 불러갖고 담당자 김대리 불러갖고 이렇게 사고 났다는데 왜 보고를 안 해?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큰 사고 아니래서 제가 해결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. 라고 하면 또 신뢰를 잃는 거예요. 같이 데리고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. 왜냐하면 그게 큰 사고인지 아닌지 왜 본인이 판단해 나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팀장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 보고하고 후에 해결하고 이런 어떤 그런 그러니까 수시 보고에 어떤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. 선배든 후배든 동료든 간에. 그리고 거래처랑 약속 잡으라고 해도 잘 안 잡히는 경우에 이만저만해서 잘 안 잡히니까 언제쯤 잡힐 것 같습니다. 라고 얘기하는 그런 직장 부하 직원이 훨씬 더 일하기가 편한 거지. 왜 약속 안 잡아? 그러면 이만저만해서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. 그때서야 얘기하는 부하 직원은 계속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항상 특히 직장 상사한테는 계속 수시로 보고하고 후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진행하는 거, 그 다음에 후배한테 주면 좋은 정보 같은 거를 수시로 소통하는 그런 선배가 결국에 이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오늘은요,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결국 조직 생활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내가 혹시 좀 부족한 그런 보완해야 될 그런 점이 있으면 탁 보완해서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직장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